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지난 시간 내용이 좀 많았죠. 자극과 반응, 그리고 신경들에 대한 얘기. 오늘도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목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는 생명 어떻게 힘을 내는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힘을 내는가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얘기했라고 단어는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어떻게 에너지를 내는지, 에너지를 쓰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체에서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화학 반응을 모두 물질 대사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합니다.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배운 내용 중에는 광합성,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단백질 합성 등이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써서 물질을 합성합니다. 복잡하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호흡과 소화가 이 안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물질 대사가 단순히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화학 반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에 비해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 대사들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에너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백질 합성을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서 하려고 하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생명체 안에서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런 에너지량을 줄여주는 촉매로서 우리는 효소를 이용합니다. 촉매는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만 바꾸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 대사에 일어나는 촉매를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하고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로서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하고 또 분리되어 계속 이 반응을 더 빠르게 더 쉽게 일으키는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물질 대사를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원 사용되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녹말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으면 이런 색깔, 청렴색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황정색을 띄어요. 주로 몸을 구성하는데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투수용을 넣으면 이런 보라색을 냅니다.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을 이용됩니다. 지방인데요. 지방에 수단2 용액을 넣으면 수단3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수단3 용액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그쵸. 지방에 수단3 용액이네요. 네, 수단2 용액이 아니라 수단3. 얘가 지금 이 글씨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수단3 용액을 넣으면 선홍색을 띱니다. 어떤 물질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외 영양분도 영양소도 한번 볼게요.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무기염류,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 각각의 결핍증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맹증에 걸린다면 비타민 A가 부족하구나. 구루병에 걸린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하구나. 몸을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중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죠.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탄소와 물을 합성합니다. 물을 원료로 양분을 합성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세포 때 얘기했나요? 그쵸?
염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로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이 염록체는 잎 안에, 표피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틸라코이드 그라나라고도 하는데요. 그라나 안에서도 틸라코이드 막에 보면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빛으로 인해서 분해되어 산소, ATP, 수소이온, 산화요소 중 하나인 NADPH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ATP가 무엇이냐? ATP 오늘 좀 많이 얘기할 텐데요.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데닌, 3개의 인상기, 아데닌 그리고 3개 인상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못 체크했네요. 3개 아데닌과 3개 인상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상기가 결합했다가 떼었다 하면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ADP가 또다시 ADP가 무기인산 하나가 결합하면서 ATP가 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를 내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NADPH와 그리고 수소이온이 이산화탄소 반응하여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이 광합성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산소와 뭐였죠? 갑자기 안 보여.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은 일단 물을 분해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PH 이 소화효소와 산화효소와 수소이온이 이산화탄소 반응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광합성은 빛의 세기가 클수록 잘 일어나지만 광포화점 어떤 일정량부터는 광합성량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을수록 잘 일어납니다만 한 0.1%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온도도 높을수록 잘 일어나지만 40도 높이 온도에서는 갑자기 감소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얻을까요? 식물체는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中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잎의 가장 바깥 부분 표피를 보면은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공변세포가 염록체가 있어서 초록색 띄는 부분인데 이 공변세포 때문에 기공이 만들어지고 이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출입하게 되는 거죠. 양분은 또 에너지를 내기 위해 사용돼요. 아까 우리가 ATP 합성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포도당을 만든다 했는데 이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이걸 호흡, 더 자세히는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낮에 일어납니다. 식물도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호흡도 해요. 하지만 광합성이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산소가 방출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밤에는 호흡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면 빛의 양이 약할 때는 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거의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직접 영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들, 아까 말했던 탄단지 같은 것들을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물질이 아까 얘기했던 효소 중에 소화를 돕는 효소, 소화효소를 우리가 이용합니다. 여기 글도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같이 보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침샘에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도 이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녹말은 그쵸?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청藍색을 띠고 포도당은 베네틴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황정색이 뜹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진 이 물질 가지고 얘가 녹말이구나, 포도당근을 알 수 있겠죠. 분해됐구나 알 수 있겠죠. 단백질은 위에서 나오는 펩신과 합신과 트립신이라는 물질들, 효소들로 인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지방은 이자에 나오는 라이페이스와 간에 나오는 담즙으로 인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글리세이드인데 모노실리세이드라고 잘못 나왔네요. 글리세이드로 분해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는데요. 소장 안은 벽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고요. 그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요. 그 결과 흡수된 물질들은, 영양소들은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남은 물질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물질들은 대장으로 이동하여서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고 대장으로 이동돼서 대장에서는 물만 주로 흡수하다가 배출하게 되겠죠. 자, 역시 동물도 세포호흡을 하는데요. 세포호흡은 생포 내 물질인 세포질과 우리가 예전에 세포에서 봤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물세포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포질에서는 포도당이 피브로산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면서 소화효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 효소인 NADH와 ATP, 에너지원이죠. ATP가 생성됩니다. 산소가 없어도 생성되지만 지속적으로 이 NAD 양이온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르부산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조효소 A와 반응하면서 아세틸코A로 전환되는데요. 이때 역시 NADH가 생성됩니다. 아세틸코A가 또 반응합니다. ATP, NADH, FADH라고 한 H2라고 한 물질, 그리고 이산탄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NADH, 그리고 FADH2로부터 전자가 나오고, 또 전자가 또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으로 운반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ATP를 생산합니다. ATP는 아까 뭐라 했죠?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죠. ADP가 인산기를 만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계속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산소, 물론 이 안의 내용들은 좀 어렵다 싶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산소는 어떻게 얻을까요? 그쵸? 숨을 들이쉬면 호흡하는 거죠. 공기가 코 속을 지나 기관과 기관지를 지나 폐 속에 폐포라고 하는 물질로 들어갑니다. 폐포라고 하는 기관은 말 그대로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들을 얘기해요. 모세혈관을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요.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고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우 얇고 근육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얘가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아니라 갈비뼈, 그리고 과로막, 옛날에는 횡격막이라고 했는데 가로막, 그리고 흉강, 이 가슴의 변화로 인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얘네가 전체가 커지면서 폐가 늘어나고 공기가 들어오고, 쭉 이 공간을 좁게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이 공간을 좁게 해서 폐가 수축하고, 이 폐포와 기체 교환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분과 기체를 운반해줄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아까 폐포에서 얻은 공기를 또 운반하고, 또 반대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폐포를 전달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단 심장이 되겠는데요. 심장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과 내보내는 곳으로 나눠집니다. 받아들이는 곳 우리가 심방이라고 얘기하고요. 내보내는 곳을 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실은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있다 보니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액을 쫙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혈관이 이제 이걸 운반하겠죠. 심장에 나오는 혈액이 있는 혈관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있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혈관벽은 동맥은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서 역시 심장에 나오는 혈액 그 쫙 내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정맥은 얇고 탄력성이 약하다 보니 약하지만 판막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판막, 심방과 심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판막이 있다 보니까 얘가 역류하는 거를 막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간을 다른 혈관,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이 지나는 혈액과 세포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페포데스처럼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혈액도 한번 볼까요? 혈액은 혈구와 옅은 노란색 액체인 혈장으로 나눠지는데요. 혈구 중에 제일 많은 거 적혈구입니다.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핵이 없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 역할을 하지만 붉은색이다 보니 적혈구도 붉은색을 띱니다. 혈구 중에 제일 크고 모양 일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않고 핵이 있지만 또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도 있어요. 혈구 중에 제일 작고 모양 일정하지 않으면 핵도 없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며 상처가 난 부위에 딱지 같은 걸 만드는 혈소판. 이 혈구고요. 그리고 옅은 노란색 액체 혈장. 물이 주성분으로서 혈과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혈장으로 혈액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물질들을 교환할까요? 폐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오는 순환, 우리가 이걸 폐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폐포에서 봤던 것처럼 폐포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산소를 모세혈관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받은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폐포가 받아서 내보내고 우심실 오른쪽에서 나갑니다. 우심실에서 나가서 폐동맥을 거쳐 우심실에 나가서 폐동맥을 거쳐 교환하고 폐정맥을 통해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그럼 그렇게 깨끗해진 피가 혹은 산소를 받은 피가 다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옮겨져서 대동맥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체순환 혹은 대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온몸에 있는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세포 결과 만들어진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순환이죠. 좌심실에 나갔습니다. 대동맥을 통해 나갔고요. 얘가 다시 돌아서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제 우심실로 이 피가 이동하여서 또 폐로 내보내지겠죠. 이 과정에 나타난 노폐물은 날숨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배설이라는 과정을 갖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똥이랑은 좀 달라요. 대변이랑은 좀 다릅니다. 대변은 음식물 중에 영양분을 다 빼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얘네는 노폐물들입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래요. 배설은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가지고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콩팥, 신장이라고도 하죠.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혈의 등쪽 좌우에 한 개씩 있는데요. 겉질, 속질, 깔때기로 구별합니다. 겉질과 속질에는 오줌 만드는 단위 네프론이 있는데요. 네프론은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있는 사구체, 그리고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마지막 보먼주머니 연결된 세뇨관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막실물질처럼 뭉쳐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들이 물과 함께 보먼주머니로 여과됩니다. 보먼주머니에서는 이 여과된 물질을 세뇨관에 운반하고요. 세뇨관에서는 모세혈관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만약에 필요한 영양분인데 얘가 보먼주머니에서 걸려졌다. 그러면 제우스하고 걸러내지 못한 이 피에서 모세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 노폐물들이 아직 있더라.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에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노폐물들을 분비하면서 얘가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생물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내는지
그 물질 대사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어져 올까요? 생명체의 또 다른 특징 하나면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되게 어려운 얘기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